제가 작년과 재작년 생애 최초 대출, 보금자리론 등 주택담보대출 관련 영상을 업로드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주시고 도움을 얻고 댓글로도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요. 2026년 현 시점 기준으로 생애 최초 대출, 보금자리론 등 주택담보대출 전반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다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생애 최초 조건이 맞았는데 막상 은행에 가보면 준비한 돈이 갑자기 부족해지고 디임도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반공제라는 게 있어서 5천만 원 정도 금액이 훅 빠지고 보금자리론이 좋다고 하는데 서울에 6억 이하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생애 최초 대출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가 수천만 원 이상이 벌어지는데요. 잘못된 선택 하나로 대출 이자만 수백, 수천만 원 더 내거나 더 나쁘게는 잔금날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최악의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2026년 기준으로 생애 최초 대출을 준비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생애 최초 자격 요건 확인하는 방법, 시중은행 생애 최초 대출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계산 방법,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비교, 마지막으로 정책 대출을 선택하면 오히려 손해인 경우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상황에서 어떤 대출을 선택해야 할지,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확인해야 하는데요. 바로 내가 진짜 생애 최초 자격이 되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집이 없으니까 당연히 생애 최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핵심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집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라는 것인데요. 현재 무주택자인 것만으로는 부족한데 여기에 무주택 여부를 나 혼자만 보는 게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는데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단독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모두 주택 소유 이력에 포함되고, 어릴 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내 명의로 주택 지분을 넣어놨다가 처분한 경우도 이력에 잡힙니다. 부모님이 현재 유주택자이거나 과거 유주택자였다면 같은 세대원으로 묶여서 생애 최초 자격이 안 되며, 혼인신고를 했다면 배우자의 과거 소유 주택 이력까지 합산됩니다. 그리고 이건 세대 분리로도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했어도 아파트를 처음 사는 거라면 생애 최초 자격이 됩니다. 부모님 세대가 걸린다면 세대 분리, 즉 주소지 이전을 통해 나만 단독 세대로 만들어서 해결하면 됩니다. 단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했거나 독립생계가 가능해야 인정됩니다. 그리고 계약 전에 꼭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택 소유 이력 조회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내가 기억 못하는 이력이 있을 수 있고 잔금날 대출이 안 나오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격 확인이 됐다면 이제 실제로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봐야겠죠. 시중은행 기준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LTV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일반 무주택자가 서울에서 40% 적용받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병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병은 KB시세 기준 적용입니다. 대출 비율은 내가 실제로 사는 가격이 아니라 은행이 평가하는 KB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KB시세가 5억인 집을 6억에 산다면 대출은 5억에서 70%인 3억 5천까지만 나옵니다. 자금 계획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병은 최대 6억의 환도 제한입니다. 15억 이하 주택을 매수해도 LTV 70%를 다 받는 게 아니라 최대 6억 원까지 상한선입니다. 9억짜리 집이면 70%는 6억 3천인데 실제로는 6억만 나옵니다. 대출 6억을 꽉 채워 받기에 가장 이상적인 주택 가격은 8.5억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DSR 40% 규제입니다. LTV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이건데요. 1년간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대출이 안 나오는데요. 결국 내 연봉이 실제 대출 한도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대출 6억을 온전히 다 받으려면 세전 연봉 합산이 최소 9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쉽게 기억하려면 대출 1억당 월 상한액 50만 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대출 6억이면 매달 약 300만 원의 원리금이 나갑니다. 수도권 기준 대출 만기는 작년 규제정책 이후에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DSR도 더 빡빡해졌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부 정책 상품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디딤돌 대출입니다.
일반 기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이지만 생애 최초를 이용하면 연소득 7천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수도권 대상 주택도 5억에서 6억 이하로 완화되고 대출 한도는 신혼부부, 2자녀 이상일 경우 3.2억까지 가능하고 우대금리도 0.2% 적용됩니다. 시중은행 금리가 4에서 5%일 때 디딤돌은 2%대 금리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훨씬 가볍습니다. 다만 꼭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공제 의무인데 이게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입니다. 대출 기간이 최우선 변제금만큼을 제외하고 대출을 내어줍니다. 서울은 5,500만 원, 경기도는 4,800만 원을 제외하고 대출이 실행됩니다. 24년 12월 2일 이후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후치담보 제한도 있습니다. 등기가 없는 준공전 아파트는 후치담보 대출이 제한됩니다. 25년 상반기 입주 아파트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유는 제한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도 축소입니다. 신혼부부 기준으로 4억에서 3.2억으로 신생아 대출은 5억에서 4억으로 줄였다는 점도 체크를 해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로 한도가 부족하신 분들에게 다음으로 알아볼 것이 보금자리론입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주택가액 6억 이하에서 최대 3.6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만의 강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DSR을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DTI를 보기 때문에 소득 대비 대출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DSR을 보진 않지만 70%를 초과할 경우 결정권자가 부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금리 변동 위험에서 안전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최대 50년 만기까지 가능합니다. 시중은행 수도권 기준 30년이지만 보금자리론은 50년까지 가능합니다. 3억을 빌릴 때 30년 만기는 월 152만 원, 40년 만기는 134만 원, 체증식은 50년으로 가면 110만 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특히 만 40세 미만이라면 체증식 분할 상환을 꼭 검토해 보시길 추천드리는데요. 처음에는 이자 위주로 아주 적게 갚고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 상환이 늘어나는 방식이기에 초반 현금 흐름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거치는 불가능하며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 상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도 규제 강화로 규제지역 기준 금리가 5%대까지 인상된 경우가 있는데요. 무조건 보금자리론만 고집하기보다 시중은행 최저금리와 꼭 비교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리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을 무조건 선택하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들은 주택가격 상한선이 있는데요. 보금자리 기준으로는 6억 이하입니다. 본인의 소득과 대출 여력이 충분해서 시중은행을 통해 서울의 좋은 입지에 있는 7, 8억대 아파트를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자가 조금 저렴하다는 이유로 5, 6억 이하 아파트로 눈을 낮추면 상급지 진입의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서 21년 부동산 상승장을 돌이켜보면 입지 좋은 곳의 집값 상승폭이 이자 절약액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대출은 이자라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시간을 사오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현금 흐름이 받쳐줘야 합니다. 매달 나가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흔들리지 않고 2, 3년 이상 버틸 수 있는가를 반드시 먼저 점검하시고 시중은행과 비교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정책 대출이 유리한 분들은 지방광역시 거주자이거나 정말 6억 이하 주택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서울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고 소득과 현금 흐름이 받쳐준다면 시중은행 생애 최초 대출로 최대한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선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전달드린 정보는 현 시점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시중은행 홈페이지 통해서 작성한 자료이니 대출 실행 전에 꼭 금융권의 상담을 받아서 크로스 체킹해서 대출 심사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예비 신혼부부라면 꼭 알아야 할 전략도 있는데요. 예비 신혼부부 분들 중에 한 명은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고 한 명은 순수 무주택자인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우 혼인신고 전에 무주택인 분이 먼저 생애 최초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수하는 전략을 쓸 수도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배우자의 과거 이력이 합산되어 생애 최초 자격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인합과 양도소득세 특례도
적극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각각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여 2주택 세대가 되더라도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인 관련 부동산 세금, 대출 관련 전략들은 다음의 영상으로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경우 30살 때부터 인천과 경기도 청약 및 분양권 투자, 수도권 소액 갭 투자, 지방 핵심지 갭 투자, 서울 역세권, 아파트 경매 낙찰까지 받으면서 대출의 경우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 시에 꼭 필수로 알아야 하는 상품 중 하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총 7번의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알게 된 저의 노하우, 인사이트, 반복론들과 특히 대출을 한 챕터로 따로 빼서 심도 있게 다룬 내 집 마련 성공 치트키라는 전자책을 만들었는데요.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 수억을 아끼는 소중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매년, 매달 바뀌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는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시장 상황과 대출 정책에 맞춰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지금 구매하신 분들은 이 가격대로 업데이트 본까지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대출 이외에 세금 정책, 공급 정책도 변경이 되면 정기적으로 전자책은 버전 업데이트가 되고 지금 구매하신 분들은 그때 업데이트 본까지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전자책 퀄리티에 불만족 시 100% 환불해 드릴 예정인데 전자책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 생애 최초 대출, 작은 요건 확인법부터 디임돌 대출, 보금자리론, 시중은행 대출의 차이점과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정책 대출의 함정, 예비 신혼부부 분들을 위한 전략까지 정리해 드렸는데요.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수도권 저평가 지역 분석, 단지 추천 영상들을 꾸준히 업로드하겠습니다. 저평가된 곳을 어떤 우선순위로 봐야 하는지, 청약이 좋을지, 갭투자가 좋을지 다음 영상에서도 2030 또는 신혼부부 분들이 어떻게 내 집 마련 플랜을 세우면 좋을지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며 우리들의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돕는 유익한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